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다양성 대화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동준입니다. 이 대화 시리즈는 코비드-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다양성 대화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열린 대화의 장입니다. 먼저 대화의 장을 열기 전에 전창우 다양성위원회 부위원장님의 환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창호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을 학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서 어느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위도 물러가고 요즘 청명한 가을 날씨가 바깥 활동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양성 대화는 지난해 1학기, 2학기에 걸쳐 총 3번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 학기에는 우리 대학의 총장님을 모시고 서울대학의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학기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고 드디어 오늘 유튜브 생방송 방식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양성 대화의 연사는 경제학부 최승주 교수님 있으십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 다양한 대화를 진행해 주실 정치외교학부의 조동준 교수님께서 강연자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인디아나 존스처럼 경제학하기라는 제목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동안 말라위와 캄보디아 등에서 현지 연구를 수행한 경험담을 들려주신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강연장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은 유튜브 생중계로 현장의 생생함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이곳 중계 장소인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 5층 강의실에는 현장 참가 신청을 미리 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발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시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양성 대화의 본래 취지인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각 세션마다 많은 질문과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생이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연구 방법을 소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온라인 활동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며 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와 강연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과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승주 선생님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사이언스 학술지에 경제학자가 논문을 내신 분입니다. 교육학, 개발원조, 경제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거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목 정말 범상치 않죠? 인디아나 존스 경제학자 최승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조동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양성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 강연에 초대받았을 땐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인지 모르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예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전 강연하셨던 분들의 동영상을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난 주말 동안 강연 준비를 하면서 우연찮게 구글에서
제 강연 제목을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유튜브의 링크가 바로 제일 먼저 뜨고 거기에 몇 시간, 30몇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를 보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강연을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몇 년 동안 제가 했던 연구들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이 또 제목이다 보니 또 인디아나 존스 2편도 한번 시청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강연을 이제 시작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총 4편의 그 영화를 지금까지 제작해 왔고, 주연 배우는 해리슨 포드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시작해서 1편은 잃어버린 성계를 이제 찾아가는 고고학자의 이야기이고요. 2편은 인도에 우연찮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하게 돼서 인도의 마을에 가서 어떤 성스러운 돌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3편은 최후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를 받았던 잔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크리스탈 해골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외계인도 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는 사실은 악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모험담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제 연구 여행에는 악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인디아나 존스랑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섹션 제목을 보시면은 경제학의 성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도 성물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적어놓은 돌판을 담은 이제 성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편에 이제 성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면 경제학의 오래된 그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그 보물을 찾아서 제가 어떤 여정들을 떠났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간 제가 어느 나라들을 돌아다녔는지 경제학 연구들을 위해서 제가 쭉 지도에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오른편에 이제 왼편인가요? 왼편에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하면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에티오피아 두 나라가 있고요. 좀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오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오면은 호주랑 뉴질랜드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 여름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통가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곳들을 좀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추억들이 되게 많고, 제가 사진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대한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그 이야기들을 좀 앞에 들어가며 섹션에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어떠한 여정, 왜 이곳들을 돌아다녔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사실은 제가 이미 마쳤던 연구들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말라위의 제가 성물, 경제학의 성물 1을 찾아서, 성물 1이 뭔지는 아직 제가 공개를 하진 않겠지만 찾아서 떠났던 여정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얀마, 캄보디아로 성물 2를 찾아서 떠났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탐험전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잘생긴 해리슨 포드가 탐험 전이나 혹은 탐험 이후에 대학에 돌아와서 강단에 설 때는 이렇게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아주 멋있게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최대한 제가 잘 나온 사진을 한번 골라봤는데 경제학자도 탐험 전에 강단에 서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드에 나가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무더운 날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그렇게 멋있던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가슴을 헤치고 트레이드 마크인 중정모를 쓰고 그 다음에 가죽 가방을 들고 권총을 빼들기 직전입니다. 저 또한 필드에 나가면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아주 좋은 중절모는 없지만 물이 젖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할 기회는 개인 연구자가 혼자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훌륭한 팀원들을 만나서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편에 보면 사실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 아버지랑 같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 4편에는 자기 아들과 같이 떠나는 여정을 이해하는 이야기, 이렇게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다니는데 저 또한 말라이에 가면서 훌륭한 팀원들이 있었고 사실은 저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 될 훨씬 더 많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팀원들에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이제 발표를 드릴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미얀마에 돌아다닐 때도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구체적으로 팀원들이 어떤지는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그다음 말라이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막 바쁘고 막 그러기 하지만 잠깐 이렇게 시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디아나 존스의 2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져서 추락을 해서 우여곡절에 계곡물을 따라서 이렇게 왔더니 어떤 인도의 샤먼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 종교 지도자와 그 마을의 지도자와 이렇게 자기들이 숭배하는 성스러운 돌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일종의 이 다음 모험을 떠나기 직전의 망중한입니다. 저 또한 미얀마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다가 그 마을 주민들도 만나고 그리고 사실은 미얀마는 사실 불교 국가여서 마을에 사실은 많은 일들을 이 사원의 주지 스님이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뭐 사법적인 문제들도 판단을 해줄 때도 많고 어떤 갈등,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이 주지 스님이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을 지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이고요. 사실은 제가 미얀마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로컬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저희 팀원들은 잠깐 쉬면서 그 한가롭게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 주민분들의 호의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옆에 보면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그 팡콕 팰리스에 가서 식사에 초대받은 그 장면입니다. 저 또한 이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레 차려놓은 이 음식들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사실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장면이 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장이 튼튼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해독에 돌아다닐 때 잘못 먹고 큰 탈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 번 다니면서 딱 한 번 그런 배탈이 난 경험이 있었고 그 귀국 직전에 귀국행 비행기에서 그 전날부터 이제 설사를 하기 시작해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에 이렇게 여러 여행을 다니시고 그러시려면 사실은 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면을 끝내보자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식사를 하다 보면 보너스 같은 이렇게 일탈의 기회가 조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제2편의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사실은 이 거대한 딱정벌레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다들 기겁을 하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서 저희가 그 타란툴라 거미를 튀김을 먹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런 악당들을 만나서 모험을 하고 물리치고 이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모험적인 그 요소들을 가지고 즐겁게 돌아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들어가며 섹션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 다음 섹션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Q&A 세션을 하나 발표가 끝나면 바로 받습니다. 그 유튜브 지금 시청하신 분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지금 5명의 이 참관객들이 있는데 참관객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의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잖아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약간의 로맨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혹시 최준 선생님 있는지요? 없습니다. 네, 저런. 네, 제 아내도 당연히 나중에 유튜브를 볼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상에 질문이 왔는데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좀 의문이 있다고 이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지역에 어떤 특별한 연구가 있어서 가게 됐던 건 아니고요. 다들 좋은 이미 이곳에 연구가 있었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연구를 같이 시작하고 그러면서 갔고요. 이 콜롬비아는 제가 이제 서울대에 오기 전에 영국의 유니버스 칼리지 런던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학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학자분은 콜롬비아 여성분을 아내로 해서 콜롬비아에서 여러 가지 지역 개발, 그다음에 농촌 개발 사업들을 했었고요. 거기에 제가 같이 이제 가서 제가 갔던 지역은 물론 이제 보고타 수도에서 보고타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대서양 캐리비안 해 쪽으로 바라보는 카타헤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사실은 상당히 가난하고 열악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농촌이 한참 개발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국의 한 60년대 정도 되는 농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사실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그 정부가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Family in Action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가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이는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말라이라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 코넬대 정책대학원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홍콩 과기대에 이제 겸직을 하시고 계시는 김현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서울대의 환경대학원의 김부효 교수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지도교수였던 콜롬비아 대학의 크리스티안 포 빌라키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세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지역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연구 아이들을 잡아서 제가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결과물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이언스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대로 온 이후에 코이카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쪽에 지역 개발 사업을 1년 동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을 더 받으려고 지원했었는데 그 해부터 제가 이제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해부터 코이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수에 대한 규정을 좀 바꿨는데 그 규정이 뭐였냐면 한 대학에서 한 기관에서
개별 사업팀, 최대 2개의 사업팀만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갑자기 나와서 서울대에서 아쉽게도 3팀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지원했던 사업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와 캄보디아 이야기를 제가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말씀드릴 텐데, 여기도 사실은 이건 저희가 직접 가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사실 미얀마에 투여됐던 자금이 한 250억 정도 되고요. 캄보디아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돈은 사실 지난 정부가 동남아시아의 농촌 개발을 위해서 한국형 농촌 개발 사업을 수출하자는 목적으로 코이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코이카 입장에서 상당히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돈이어서 사업 평가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런 기회로 참여하게 됐었고, 베트남과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통가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연구년을 이용을 해서 아시아개발은행에 2달 동안 거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리서치 디파트먼트의 치프 이코노미스트랑 함께, 그 다음에 저희가 이곳들의 엄밀한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개발 전략들에 대한 정책 평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었고, 사실은 돈도 다 마련이 됐고 연구 아이디어도 다 확정이 됐었었는데, 아마도 올해,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올해 초부터 사실은 이것들을 막 돌아다녔어야 되고 올해 여름에 통과도 왔었어야 되고 막 그랬었어야 됐는데, 이게 다 모두 다 지금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언제부터 필드 리서치를 염두에 두셨는지요? 왜냐면 경제학자들 대부분 컴퓨터 가지고 하고 네. 강단에 있잖아요. 네. 왜 장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그것까지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연구 분야가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 경제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인데, 보통 제가 처음에 제 커리어를 시작할 때는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이걸 편의 샘플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흔히 대학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샘플들을 했는데, 사실 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이 샘플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의 외부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게 다른 인구 집단에 갔을 때는 어떠한 그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정책 이슈들이 특정 집단에 그 타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근데 저의 커리어에서 아주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아주 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찾으러 준비가 되셨는지요? 20초 후에 첫 번째 선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